사건. 자, 이 기자, 이건 두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이죠? 두 번째 사건은 차량 사고입니다. 근데 음주 운전이었고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터널에서 이 외제 승용차가 앞서가던 이 경차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이제 추돌 직후에 불이 났는데 이 승용차에서 앞에 있던 지금 보이는 저 영상 속에 좀 처참한 모습의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저 피해자는 불이 난 이후에 이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졌는데요. 당시 저렇게 들이받았던 가해자, 지금은 피고인이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면서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난 12월 퇴근 후에 집으로 귀가를 하던 이 운전자,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시속 229km. 결국 저 속도로 달렸다는 거예요, 가해 차량이. 네, 그렇습니다. 229km가 최고 속력이었고요. 200km 이상을 계속 밟았습니다. 추돌 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보통 급제동을 하면 스키드 마크라고 길게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고 경찰과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려고 이것저것 좀 뒤져봤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자동차 매체가 시속 200km가 어느 정도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 고정된 벽에 2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가 충돌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뒷자리까지 다 먹더라고요. 다 밀려서 말이죠. 자, 위원님, 이거는 저는 뭐 지금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던데 이건 살인이다. 저는 뭐 세 가지는 반드시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 무면허, 두 번째 음주, 세 번째 과속인데요. 방금 뭐 보셨다시피 229km를 그거를 60으로 나누면 1분에 한 3.81km 정도 가게 되고 제가 초로 환산해 보니까 1초에 한 64m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빵 하면 64m 쭉 이렇게 가면 사실 229km라면 사람의 어떤 반사신경보다 더 빠르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229km를 달렸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일으켰고 음주까지 했다. 저는 이거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유족 당연하죠. 네.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고요. 그렇죠.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죄 플러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데요. 음주도 문제지만 그 음주 때문에 속도가 200km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지금 사고로 됐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정도 속도로 음주로 운전해서 딸이 사망을 했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합의라든지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뭔가 진정으로 사과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다라고 재판정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탄원서 피해자 어머니 숨진 그분의 어머니의 탄원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가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피해자들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일종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인데 이 피해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저 사람이 법의 대가를 그 피고죠, 피고인. 네네 맞습니다.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단순히 이게 사과 이런 거는 이제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데 단순히 이제 물질적으로 뭔가 돈으로 이렇게 보상하겠다고 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또 숨진 피해 운전자의 또 사연이 네. 또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요? 상담사라고 합니다. 상담사인데 원래 이 거주지가 화성 쪽인데 경기도 화성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인천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학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무능하다는 표현을 또 했어요. 예. 상당히 미안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데, 자, 가해자 뭐 혐의는 당연히 인정은 하겠죠. 특별한 발언 없이 지금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왔는데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이름과 주소지만 답했습니다.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변론한 것이 별로 없다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테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뭐 합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의를 할 테니까 좀만 시간을 더 달라. 진짜 합의를 하게 그렇죠. 되면 유일한 양형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실 고의 범죄는 아니에요.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우리 의논은 있지만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과실 범죄입니다. 술 마시는 건 잘못했지만 이 사고 자체는 실수로 일어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된다 그러면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예? 가능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이 유가족들한테 합의하는 게 양형수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형 요소 중에 시속 229km, 저는 그걸 뭐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그거는 결국은 앞에 아예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동 자체를 못했다는 거고 음주하고 가속이 합쳐진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정에서 안 좋게 작용될 여지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